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나든 말든 이제는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로써 당신과의 가족관계는 끝입니다. 앞으로는 내게 기대지 말고 혼자 살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건강관리는 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70대 어머니를 홀로 남기고 떠난 한 아들과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행 중에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이었죠. 여러 번 술을 끊겠다고 다짐했지만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나를 떠나갔고 저는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졌고 최근에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과 인생의 소중함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사업에서 대출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받았고 잠시 숨이 가빠졌다. 빛을 보니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 같았고 세상을 떠난 것 같았다. 나 역시 괴롭히고 있다. 내가 두고 온 빚 때문에 마음이 흐려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평생을 함께했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집은 우리 가족의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사라졌습니다.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예전 집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지만 현실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비해 너무 작고 낯설어요. 벽은 여전히 차가운 느낌이었고 가구들은 적응되지 않은 듯 어색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남은 돈을 모두 모아 인생을 준비하려면 여기서 나가야 한다. 미래의 삶. 아들, 며느리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그들 앞에서 긴장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보면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지만 그 미소 속에 감춰진 고통, 지금의 우리에게 있는 온유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이제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에 적응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들어서 불안했어요. 이전 집의 익숙한 분위기와는 달리 이곳은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다. 남편은 나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빚을 갚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나 역시 여기서 나만의 평안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너무 다정하고 사려 깊은 아들이에요. 결혼하기 전,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단지 바빠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변화는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종종 저에게 전화를 걸거나 집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아들이 나를 방문하는 일이 점점 더 드물어졌습니다. 전화 한 통조차 소중한 것이 됩니다. 아들의 인생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랜만에 아들이 오기를 고대하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예전처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오래전 억지로 들어왔던 것처럼 무표정했다. 아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식탁에 앉아 있는데도 대화가 단절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짧고 성의가 없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결혼 생활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들의 눈은 우리의 대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들은 즉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아들에게 좀 더 머물 수 있냐고 물었지만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빨리 떠났다. 집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내가 혼자 남겨줬다는 사실을 직시해라. 그러다가 내 아들이 왔다가 갔다. 그 문제는 점차 줄어들었고 내 대한 아들의 태도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바쁘다며 대화를 끝내자 아들의 말투가 전보다 차가워졌고 나는 그와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그런 변화가 부끄럽기도 하고 아들 옆에서 며느리가 점점 더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하게 여기지만 아들을 빼앗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내 아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고 누군가의 남편입니다. 나는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 변화는 나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면 아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이를 알면서도 아들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할 때 매우 두렵고 슬펐습니다. 아들이 내게 등을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종양이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진다. 제 아들은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그것을 존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를 배려해야 합니다. 사랑이 그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아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 작은 집에서 더 깊은 외로움을 느껴보세요. 생일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혼자 침묵하며 아들의 전화나 방문을 기대했다. 시계를 몇 번이고 보았지만 예전에는 아들이 다음날 아침에 전화해서 축하해주거나 집에 들러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기대조차 사라진 것 같습니다. 고급스러운 하루 종일 그에게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자 나는 실망하여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점심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러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고 나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순간 심장이 쿵쿵 뛰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요즘 좀 바빠서 못 갔는데 이번에 돈을 보냈으니 맛있는 거라도 곁들이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내 생일을 동전 몇 개로 축하하려는 태도에 실망했지만 최선을 다해 감정을 숨기며 담담하게 말했다. 알았어, 아들아. 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들이 얼굴을 잊어버릴 것 같아요. 며느리랑 놀러 오지 않을래?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며 나는 전화기를 잡고 손을 꼭 잡았다. 그때 아들은 마지못해 엄마, 요즘 너무 일을 너무 많이 했네요 라고 말하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 시간 되면 가겠습니다. 그때 저는 아들의 차가움에 담긴 목소리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스피커를 통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요즘 우리가 주말에도 일해서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시간을 조율하려고 노력했지만 며느리의 말은 우리의 기대를 무시한 듯 전혀 쉽지 않았다. 그때 두 사람의 태도가 너무 차가웠기 때문에 나는 한숨을 쉬며 그녀가 한 말을 잠시 잊을 수 없었다. 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다. 아들, 며느리의 말에 상처도 받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서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이렇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바빠서 어쩔 수가 없어요. 엄마도 건강하게 지내고 싶어 해요. 나는 전화를 끊은 뒤
전화기를 내려놓고 오랫동안 당황한 채 서 있었다. 흘러가려고 했지만 나는 그들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후 집에 혼자 있으면 더욱 깊은 외로움에 빠졌고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전화마저도 형식적이 됐다. 며느리의 말에는 내 대한 관심이나 애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생일은 내가 기다려온 어느 날보다 더 씁쓸하고 공허한 날로 지나갔다. 내 집으로 오세요. 그 이유는 그날이 남편의 기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꼭 참석하라고 해서 아들이 떠나야 했습니다. 내 아들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각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하는 반찬까지 모두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아들과 그의 아내가 찾아왔을 때 나는 기뻤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느낌이 내 마음 한구석에 스며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아들다운 말투로 차가운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멍하니 앉아있는 남편과 준비한 용돈 봉투를 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봉투 한 장에 5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도 내 일부는 천천히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나타난 기쁨을 봅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고 예전과는 달리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엄마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을 보니 많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마음은 쓰라렸다. 이 사람들이 그런 속물이라는 생각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법은 내 얼굴이 아니라 돈과 물질뿐이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점차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꼭 아들, 며느리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 그 기쁨은 공허했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의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진다. 아들과 며느리의 말투는 전보다 부드러워졌고 대화도 조금 길어졌다. 이 모든 것은 진정한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공허하다고 느낍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뒤 집 안가득 퍼지는 정막 속에 나는 홀로 앉아 있었다. 닮아가 기뻐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네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었는데 오늘의 경험을 통해 아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앞으로는 내 삶을 살아야 한다. 내 아들에 대한 나의 기대가 정말 공정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온갖 감정이 뒤섞여 혼란스럽고 외로울 뿐입니다. 어느 날 집안일을 하던 중 갑자기 화면에 아들이 전화하는 모습이 떴다. 요즘은 거의 들어오지 않아서 휴대폰을 보다가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전화를 받고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아들 무슨 일이에요? 이제 아들 목소리가 더 밝아졌어요. 평소보다 더 잘 지내시나요?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이번에 해외여행을 갔는데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단지 여행 계획을 알리기 위해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내게 연락하는 것을 잊어버릴까봐 걱정된다. 아, 그럼 어디로 가나요?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우리 집에 놀러 오실 수 있나요? 이러한 제안은 내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의도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고 아들이 말을 하기를 기다렸다. 엄마가 이사한 집. 내 생각엔 당신이 머물러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없는 동안 집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불안했습니다.
엄마가 오시면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의 말투는 마치 집을 돌봐줄 사람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가 정말로 내게 이 제안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집을 주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집을 비워두는 것이 걱정되어서인지 혼란스러웠다. 아들이 떠나기 전부터 집을 돌봐줄 다른 사람을 찾는 것 같아 씁쓸함과 서운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내 대해 걱정해 주세요. 고마워요, 아들. 이 작은 집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엄마에게는 절대 부담이 아니지만 오히려 엄마가 계시면 우리도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집도 좋고 시설도 좋으니까.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과연 내 감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이 내게 집을 돌봐달라고 했을 때 나는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말, 그는 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만 하는 것보다 자신의 집을 지키는 것이 더 큰 목표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알았어. 가서 며칠 동안 머물게. 결국 아들의 설득을 이기지 못하고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집을 비워두는 것이 걱정되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아들 없이 집에 혼자 사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집을 지켜봐야 했다. 돌아왔지만 내 기분은 그래. 나는 매우 걱정되고 외롭다. 아들이 먼저 전화해줘서 기뻤지만 진짜 이유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아들의 부탁을 받아들였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이 너무 쓰렸습니다. 작은 집에서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챙겨가면서도 아들 집에 가기 위해 이 작은 공간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년의 집은 익숙하면서도 낯설다. 일이 바빠서 예정보다 늦게 집을 나서야 했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막차를 타기 위해 서둘러서 막차를 타면서 발걸음이 무거웠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어두운 풍경을 바라보며 혼자 있을 시간을 상상한 만큼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큰 집에는 아들도 며느리도 없습니다. 외로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제 자신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차 안에서는 아들, 며느리 없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을 향해 어둠 속을 달리고 있지만 마음속 어둠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니 벌써 어두워졌습니다. 다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데 나도 마찬가지다. 아들 집으로 가는 계단은 너무 무거웠고 그 큰 집에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에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갈 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롭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그저 고요함만 알았습니다. 택시가 아들 집 앞에 도착하는 순간 문을 열자 얼어붙는 추위가 느껴졌다. 그 순간 집의 정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아들이 알려준 주소를 따라가려고 애썼고 마침내 자정이 되어서야 아들 집 앞에 도착했다. 서울, 찬바람이 옷깃에 불어온다. 바람이 불고 지친 몸으로 집 앞에 섰고 낯선 길과 사람들 사이로 작은 집에서 이곳까지의 긴 여정이 마음을 떠나지 않아 드디어 아들의 집에 도착했다. 이때 내 눈앞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아들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손끝을 떨며 하나씩 눌렀다. 한번 해보았으나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을 포장했다. 그건 불가능해요.
몇 번이나 중얼거리고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고 점차 불안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집의 따뜻함과 편안함이 그리웠지만 지금은 집에 혼자 서서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집 앞에 왔는데 비밀번호가 틀렸어요. 빨리 전화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문자를 남겼는데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나는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흘러갑니다. 아들 집 앞에 서성이며 낯선 거리를 바라보며 여전히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낯설고 차가웠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불안하고 이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마다 불안하다. 낯선 환경에 혼자 있으면 겁이 난다. 그동안 나는 아들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다. 아직도 대답이 없습니다. 나는 점점 더 지쳐갔고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로등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려 불안한 마음을 비춰주는 듯했다. 몸은 더욱 지치고 발걸음도 무거워졌다. 계속해서 아이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빨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깊어질수록 낯선 풍경은 더욱 낯설고 공포스러워진다. 찬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떨렸고 마음은 더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참을 수 없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해서 당장 살 곳을 찾아야 합니다. 휴대폰으로 근처 사우나를 검색해서 자정에 가기로 했어요. 낯선 도시였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검색 끝에 근처에 있는 사우나를 찾았습니다. 나는 진정하고 밤에 걷기 시작했다. 낯선 풍경은 나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나는 반대편에 휴대폰을 두고 불안한 발걸음으로 거리를 걸어갔다. 길을 걷다가 멀리서 술 취한 남자가 얼굴을 붉히며 중얼거리며 나를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나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그의 모습이 위협적으로 보였고 나는 섬광적인 두려움을 느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온몸이 굳어졌다. 에일. 그의 눈은 흐려졌고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야,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걷고 있는 거야? 그는 비틀거리며 내 길을 막았지만 나는 분명히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 아우라에 나는 그의 눈을 피했다.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했다. 찜질방을 찾고 있어요. 시간이 늦어서 빨리 가야 해요. 그러나 그는 나를 무시한 듯 웃으며 다가왔다. 저녁에 그는 내게 술을 더 마시자고 요청했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그는 손을 뻗어 나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 낯선 길에는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는 것 같다. 내 마음이 두근거렸다.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미안하지만 먼저 가볼게.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바쁜가? 그가 내게 다시 손을 뻗었을 때 본능적으로 피하고 경계하게 됐어요. 그 남자는 잠시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나는 빠르게 지나가며 도망치듯 가속했다. 달리던 중에 사우나의 불빛을 보고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우나에 도착하고 따뜻한 공기를 마시자 몸이 서서히 이완되기 시작했습니다. 쉰 걱정과 실망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서 계산대에서 돈을 내고
잠잘 곳을 찾아 지친 몸으로 구석에 앉았지만 아들에 대한 걱정과 슬픔이 무거웠습니다. 안에 있어서 쉽게 잠들지 못해요. 사우나에 혼자 있으면서 아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전화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 사람이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나는 더욱 외롭고 걱정스러웠다. 꼭 가길 아들이 무사히 연락해 주기를 바라며 나는 심호흡을 하고 따뜻한 사우나의 공기 속에서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찜질방의 울퉁불퉁한 바닥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밤새 피곤했다. 아들의 전화를 기다렸으나 결국 소식이 없어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어젯밤 나는 슬프고 걱정스러웠다. 떨리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다행히 이번에는 몇 번 벨이 울린 후에도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졸린 것 같았다.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어요? 그녀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나타났다 아들아.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니요, 제가 알려드린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엄마는 집에 와서 밤새도록 사우나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전화도 안 받고 뭐 하는 거야? 옛 목소리를 낸 사람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다. 미안해요, 엄마. 시차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아들이 사과했는데도요. 내가 어젯밤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내가 낯선 곳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죄책감을 느끼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집에 가서 푹 쉬느라 정신을 못 차렸어요. 사과입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피곤하고 무기력해져서 기운이 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생각해 보세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한테 일어난 일이야. 내 아들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나는 내 목소리가 너무 강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사우나를 나올 때 흘러나오는 감정을 되돌릴 수 없었고 어젯밤의 일이 남긴 씁쓸함을 지울 수도 없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실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네 집이 생각나고 그곳에서 정말 편안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게 말한 정확한 비밀. 번호를 누르고 마침내 아들 집 문을 열었을 때 천천히 문이 열리자 한참을 망설이던 중 조용한 침묵이 나를 맞이했다.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마음속의 무거운 감정이 다시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더 강렬해. 이것은 내 아들의 것입니다. 나는 집인 줄 알고 조용히 거실로 들어갔다. 눈앞의 풍경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럭셔리했다. 벽에 걸린 작품, 그리고 구석에 있는 최신 TV 사운드 시스템도 어떻게 그렇게 화려할 수 있습니까? 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내 아들은 실제로 내게 특별한 선물을 사준 적이 없으며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된 집에 실망감이 스며든다. 내가 거기 살고 있는데 거실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가 나를 차갑게 밀어내는 것 같다. 나는 아직도 작은 집에 살면서 꼭 필요한 것만 간직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늘 바쁘고 색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시간은 없었지만 장소는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우리 집의 호화로운 분위기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안에 있는 아들의 삶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다. 반짝이는 대리석과 최신 가전제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된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냉장고 문을 열었다.
찬 공기와 함께 곧바로 노출된 것은 음식 용기와 와인병이었다. 이게 다 뭐야? 냉장고 안에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집은 너무 고급스러운데 아내는 이런 얘기를 다 하더군요. 잠시 냉장고를 보니 배달 음식과 와인병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이 집의 외부와 내부는 화려하지만 내부는 너무 공허한 느낌이 듭니다. 나는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조용히 냉장고 문을 닫았다. 여기 이렇게 살아요. 그들은 내게 매우 차갑게 대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고급스러운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있는 현장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어디에 앉아야 하나요? 정말 우리를 위한 자리가 있는 걸까? 내 아들의 삶도 이만큼 무서웠는지 깨닫지 못한 채 다시 한숨을 쉬었다. 집을 둘러보면서 나는 더 깊은 외로움에 빠져들었다. 아들이 없으면 이 집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나는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이 집의 찬 공기가 나를 쉽게 감쌌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안 돼. 나 자신을 밀어붙여야 할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곳에 머무는 시간이 매우 길어질 것 같습니다. 나는 혼자 앉아 혼잣말을 하며 아들의 집에서의 첫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두근거렸다.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멀리서 나를 부르고 있다는 작은 희망이 번쩍였다. 나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목소리를 안정시킨 뒤 전화를 받았다.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숨은 뜻이 숨어 있는 듯 했다. 느낌이 있어요? 네, 괜찮아요. 너희들은 잘 지내고 있다. 나는 밝은 목소리로 최선을 다해 대답했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게 될지 걱정이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다. 내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이번에는 좀 늦었어요. 그럼 엄마, 집 청소도 하고 반찬도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그의 요청은 한여름 폭풍처럼 나를 강타했습니다. 단지 집안일을 하라고 전화를 해서 실망스럽고 슬펐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가정부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청소와 반찬 준비를 부탁하는 목소리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다. 아들은 주저없이 당신이 나게 잘해 주실 거라 믿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요리, 집에 오면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낙엽처럼 부드러운 말이지만 아들이 나를 식구라기보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으로 본 것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당신이 여기 오는 이유는 단지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슬픔과 실망감이 밀려오자 아들은 부끄러운 듯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가 내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단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어머니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바빠요. 당신은 우리를 도왔습니다. 말투는 마치 얇은 유리 위를 걷는 것처럼 일관성이 없고 조심스럽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신만의 개성을 갖고 있다. 누울 수 있는 편리함과 편안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하더라. 집안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느끼는 것은 나만을 위한 무언가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편리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속 느낌은 또렷했다. 아들은 심호흡을 하고 다시 사과했지만 그의 사과는 피상적으로 들렸다. 내 마음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마치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엄마. 그냥 해주세요. 괜찮아. 앞으로는 더 주의할게. 아들의 말은 찬바람이 불어와 문을 쾅 닫는 것처럼 내 마음을 꽉 닫는 것 같았다.
전화를 내려놓고 독특한 가족들을 바라보며 아들의 요구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자 나는 오랫동안 멍하니 서 있었고 내 마음에는 분노와 실망이 솟아올랐다. 여행 가시고 햇살 가득한 반찬으로 내게 오세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아들이 달라고 하는 반찬도 준비하고 집안 청소도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태도는 나를 집사처럼 대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정말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널 위해 여기 있어 아들아. 나의 무감각에 대한 좌절감은 점차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나쁜 습관을 고쳐야겠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내 앞에 놓여있는 깨끗하고 정돈된 싱크대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곳에서 어떤 음식도 요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왜 당신을 위해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대했음에도 나는 결국 부엌 조리대에서 라면 한 컵을 꺼냈다. 그것은 내 아들 가족의 진정한 성격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공허한 삶을 대변하는 것 같다. 그 위에 라면 한 컵을 올려주세요. 나는 내 자리에 앉아 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요리이다. 이제 내가 그냥 장난만 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그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나의 감정과 결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돌아와서 이 장면을 볼 것이다. 내가 느끼는 좌절감과 분노를 그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나는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컵라면은 내 대한 무관심에 대한 답이다. 나를 가정부처럼 대하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암묵적인 불평. 짐을 싸서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고 문을 닫은 후에는 더 이상 발걸음이 무겁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그리고 며느리. 기차에서 내리는 길에 나는 아들이 전화했을 때 예상대로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었다고 아들에게 말했다. 이것? 집에 오니 식탁 위에 국수 한 컵만 남아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그 말투에는 혼란과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대답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그게 다입니다. 내가 당신을 준비하는 유일한 것은 당신이 겁을 먹는 것입니다. 아들은 내가 한 말을 잠시도 잊지 못했다. 그 짧은 침묵은 실제로 더 많은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했다. 이미 말했어요, 엄마. 농담해요. 여행 가면 엄마가 집 청소도 하고 반찬도 준비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과하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다. 나가다. 여행을 가는데 나에게 반찬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나는 당신의 가정부가 아닙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만해요. 당신은 내가 항상 당신 곁에 있고 필요할 때마다 달려가서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약간 낮아졌지만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엄마가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들의 말을 듣고 전화를 끊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내가 당신에게 한 일과 당신이 내게 한 일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고 내 아들은 달리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아들과의 대화는 계속됐다. 열띤 대화 끝에 나는 혼자 남겨졌다. 떠나온 집에서 나는 내 감정과 생각을 반성하고 다시 한번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 며칠 후 아들로부터 과거의 잘못에 대한 후회를 담은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해당 메시지에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이제서야 깨달은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쌓였던 슬픔도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이 해결되자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아픔도 옅어지기 시작했고, 아들의 사과가 내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나는 아들의 과거에 대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며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가까울수록 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인간관계에서는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사람 간의 거리를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로 인해 상대방의 애정이 서서히 식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파트너에게 더 깊은 애정을 느끼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서로의 경계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대한다면 관계는 점차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경계를 존중하며 아무리 친밀한 사이일지라도 배려를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들과의 관계는 더욱 성숙해졌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모든 관계에서 건강한 균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